양육과 양육, 타고나느냐 길러지느냐, DNA라고 하는 것을 반복 자극에 의한 양육이 자극을 줘서 결국에는 뇌신경이 연결되어야 재능이 되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추진을 하는 동력을 저는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진, 반복. 반복이 어느 궤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집중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신경과 신동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재능들을 뇌 속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고나는지 그리고 길러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고난다? 길러진다. 자, 마음속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타고나지 또는 당연히 길러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서로 엄청 싸웠어요. 100년을 싸웠다고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답을 완벽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제 나름대로 합의점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뇌신경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릿속 안에 있는 뇌신경. 그리고 뇌신경은 한 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하면서 작용을 합니다. 홀로 작용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신경이 연결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됐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듯이 9개의 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죠. 핸드폰에 있는 패턴이죠. 핸드폰 비밀번호죠. 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9개의 수를 가지고? 못 풀죠. 왜 못 풀까요? 못 푸는 이유는 9개의 수를 가지고 조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의 수를 얘기하자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9개의 수를 가지고 엄청나게 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이 여러분의 머릿속 뇌신경 연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이 몇 개일까요? 9개일까요? 아니죠. 90개일까요? 아니죠. 900개? 9000개? 수많은 뇌신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조합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합까지 가면은 엄청난 수가 생깁니다. 그 수만큼 여러분의 뇌신경 연결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조합의 수는 여러분 우주의 별 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갔다고도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화면에서 보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A하고 B는 서로 많이 뭉쳐 있어요.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C는 상대적으로 공통점이 없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문제를 풀면은 이해도가 깊어지거든요. 자, 서로 공통점이 없는 걸 찾는 겁니다. 축구, 족구, 야구. 이 중에서 공통점이 좀 덜한 거. 그렇죠. 야구죠. 축구하고 족구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잘하는 애들은 족구도 잘합니다. 예,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탁구, 테니스, 축구. 그렇죠.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팔로 하는 걸로도 공통되지만 채로 하는 것도 사실 공통됩니다. 축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있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사실은 영어하고 국어는 언어적인 걸로 밑에서 연결됩니다. 뇌신경 연결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조합을 좀 씁니다. 근데
국어하고 수학도 뭔가가 조금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드나요? 국어를 잘한다. 그냥 말을 잘하는 건가요? 말은 왜 잘할까요? 뭐 주어 서술어 잘 만드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로직이 있는 거죠. 논리력이 바탕이 되어서 국어를 잘하는 거고요. 그 논리력이 수학에도 또 작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고민을 하면 그 이해도가 나름 또 깊어집니다. 기억 A하고 기억 B하고 기억 C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세포 또는 같은 세포군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기억 A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이면 기억 C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이면 기억 B가 되는 겁니다. 재능이라는 게 칼로 탁탁 잘려져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들의 조합의 형태로 그것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재능이라는 뇌신경 연결 덩어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재능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뇌신경들이 잘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각 또는 모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듈이 또 모이면 조금 더 큰 조각이 되는 거고요. 그게 조금 더 모이면 더욱더 큰 조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족으로도 활동하지만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한 의사로서 활동도 하고 테니스 회원이기도 하고 골프 동호회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조각들 다른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질문에 재능이란 무엇이냐? 결국엔 뇌신경 연결 조합의 상태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타고날 수도 있고요.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나는 걸 우리는 좀 버리고 길러지는 것에 포커싱을 하면 되는 거죠.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뇌신경 연결을 사용을 한다. 두 번째 단계가 그 기존 뇌신경 연결이 확장되고 단단해진다. 이 과정입니다. 모든 재능은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보는 것들, 이게 능력입니다. 시각, 보는 것들, 시각.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한 재능입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약시라고 합니다. 약시라서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얘기를 합니다. 자, 아드님을 2시간씩 한쪽 눈을 가려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눈이 나쁘다. 약시라고 하면은 왼쪽 눈을 가려줘야 될까요? 오른쪽 눈을 가려줘야 될까요? 정답은 왼쪽 눈을 가려주고 오른쪽 눈을 자꾸 쓰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약시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눈으로 오는 자극이 없는 거예요. 왼쪽 눈을 주시력으로 쓰고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왼쪽 눈을 자꾸 쓰고 오른쪽 눈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자극들이 계속 시각 영역을 자극을 해서 그 시각 영역을 자극하는 것만큼 확장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약시를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공짜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맨날 그냥 눈 뜨고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해서 치질에 있는 시각 영역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짜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항상 기존 뇌신경 연결을 자극을 하고 그 기존 뇌신경 연결이 확장되고 단단해져서 여러분이 시각 영역, 즉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수업은 어떤가요? 수업. 제 나이 또래는 알 겁니다. 많이 잤습니다. 왜 잤을까요? 수학하고 영어를 왜 잤을까요? 졸리니까요. 왜 졸릴까요? 모르니까. 기존 뇌신경 연결이 있어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 달라붙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달라붙을 기존 뇌신경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싹싹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기존 뇌신경 연결이 촘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기존 뇌신경 연결이 확장되고 단단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못하는 애들은 또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업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기존 뇌신경 연결 조합이 단기 뭐를 지나서 장기 뭐를 지나서 자동 뭐가 됩니다. 뭐가 되느냐? 기억이 되는 거죠.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자동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연극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연극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내 입에 어떻게 연극 대사가 이제 붙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로 배역을 나눠서 그 배역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외워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대사를 외웁니다. 못 외우면 100원짜리 하나씩 날리면서 그래서 그 모이면은 떡볶이 사 먹고 뭐 오뎅도 사 먹고 하여튼 그걸 어느 정도 꾸역꾸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외워지는데 외우는 단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단계고요.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방학 내내 한 1, 2개월 반 정도를 계속 그 대사를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는데 연극 대사가 나옵니다. 생각을 안 해도 혀끝에서 반응하는 상태.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을 지나서 자동 기억이 되어야 연극을 올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극 대사의 비밀이었죠. 자, 이제 마이크로하게 조금 현미경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뇌신경이 있고 뇌신경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뇌신경과 뇌신경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루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한번 외워볼게요. 2, 7, 8, 9, 6, 9, 8, 1. 자, 이게 얼마나 갈까요? 몇 분이나 갈까요? 1분이 안 갑니다. 왜 그러느냐? 방금 뇌신경 연결 조합을 한번 반복 자극을 한 건데 요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뇌신경 전달 물질이 한번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살짝 발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1분이 채 안 갑니다. 근데 한번 자극이 받으면 뇌신경 전달 물질이 한 여기 보면은 4개 정도에서 한 10개로 늘었죠.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잠시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흩어지죠.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 전에 그 전화번호 저는 기억 못합니다. 여하튼 그 전화번호를 여러 번 반복하면 언젠가 머릿속에서 오래가는 기억,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걸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비커에다가 우리가 잉크를 한 방울씩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쫙 하고 퍼지죠. 2방울 떨어뜨리면 또 쫙 퍼지죠. 뇌신경 연결 조합당 한 6번 정도 이제 자극을 받으면 퍼져서 온통 이 세포 안에 그게 퍼지면서 결국에는 핵까지 그 잉크가 들어가면 그 핵 안에서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크랩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그 크랩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DNA의 어떤 공장 라인에 스위치 온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스위치 온이 되면 공장 라인에서 자꾸 물건을 막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뽑아나지면 그 물건들이 모여서 뇌신경이 연결되는 그런 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다? 공장 라인에 스위치를 넣는 놈. 그게 크랩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 그 크랩을 어떻게 만든다? 여러분이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잉크를 한 방울, 2방울 모으는 게 여러분이 외우고 반복하는 이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반복에 의한 뇌신경 연결인데 아까 얘기했던 장기 기억에서 자동으로 가는 기억도 있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억.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둘 다 똑같이 뇌신경이 연결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뇌 껍데기에서 연결되면은 내가 아직은 생각하면서 나오는 능력 수준, 장기 기억 수준인데
우리가 뇌 껍데기 안쪽, 뇌 껍데기가 뇌 안쪽에 있는데 이 안쪽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자동 기억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우리 자주 쓰는 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계속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전화번호가 어떤 거야? 주민번호가 뭐야? 나의 통장번호가 어떻게 돼요? 라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뇌신경 연결 조합은 요 단기기억, 장기기억, 자동기억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뇌신경 연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잉크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 잉크가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이 엄청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기회의 땅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반복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크랩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면은 이 반복량을 쌓을 저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크랩은 결국 신경과 신경을 연결을 하고요. 본성과 양육, 타고나느냐 길러지느냐, DNA라고 하는 것을 반복 자극에 의한 양육이 자극을 줘서 결국에는 뇌신경이 연결되어야 재능이 되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즉 본성과 양육이 서로 하이브리드 되는 교집합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그 양육에 의해서 크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DNA에 본성이라고 하는 DNA에 달라붙었을 때 우리의 뇌신경 연결이 확장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이론이 백그라운드 되어서 우리 삶의 영역에 곳곳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너무나 근원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죠. 자, 또는 자녀 얼굴 떠올려 봅니다. 자, 이때 떠올려지죠? 예. 눈 뜨고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떠올린다는 의미가 뭐냐? 그 떠올린다는 의미는 결국 얼굴 뇌신경 연결 모음집이 있어요. 뇌 안에 얼굴만 관장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펑셔널 MRI라는 것에 딱 찍었을 때 그 얼굴 모음집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즉 뭐냐? 여러분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의미는 뭐냐? 그쪽 영역을 써서 뇌신경 연결을 확장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또 과학이고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제 실용으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피아노를 두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피아노 없이 머릿속으로만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피아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연습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실제 연습 3일이 상상 연습 5일하고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상 연습이? 그런데 실제 연습 5일하고 상상 연습 3일 플러스 실제 연습 2일이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연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신경 연결의 세계를 잘 알면 여기서 수많은 것으로 제가 이제 짧게 단면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수많은 것으로 확장하고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하라는 건데. 자, 제가 옛날에 주유소 습격 작전이라고
제 또래에서는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은 뭐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호성이죠. 유호성이 이제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딱 얘기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50명이 돼도 내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셔야 됩니다. 요거를 뇌신경 연결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조각만 패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루오가 떠났죠. 자, 땅에서 하늘로 쏘아져 올랐습니다. 자, 그 오르는 궤도에서 뭐가 필요하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 그 궤도까지 오르기 전에 만약 추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떨어집니다. 뇌신경 연결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추진을 하는 동력을 저는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진, 반복. 반복이 어느 궤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집중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기억, 장기기억, 자동기억 수준으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돌아가는 궤도까지 올랐다. 그러면 반복을 멈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추진, 반복. 그래서 한 궤도에 올라서 계속 돌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삶이 무료해지고 도전감이 또 생기면 다음 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궤도를 향해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추진, 반복, 단기기억, 장기기억, 자동기억 수준으로 궤도에 다시 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로 뭔가를 해라. 그리고 자주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기억을 지나서 장기기억을 지나서 자동기억 수준으로 넘어간다. 목표, 동기, 습관이 중요하고 자유감, 몰입감, 목적감의 세계를 동기부여로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그마한 크기로. 뇌신경 연결의 삶 속 적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골프도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 책을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책을 쓰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고요. 책을 썼지만 또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명을 데리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 반복량을 이제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들도 이제 실험지거든요. 제 몸이 먼저 실험지인데, 아들도 실험지인데, 여하튼 이제 열심히 체스를 둬서 이제 체스를 잘 뒀습니다. 요 장면은 이제 애가 막 굴러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사실은 반복량을 쌓는 겁니다. 수학 잘 합니다. 수학이 반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생각을 반복하는 겁니다.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이제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공기놀이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학원 없이 잘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서 이제 학원, 이제 그런 건 좀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학원 없이 영어를 꽤 했고요. 제가 이제 아이 영어 공부를 이제 어떻게 도왔느냐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일단은 재미있는 영어 사이트를 하나 구했어요. 그게 이제 동화라고 하죠. 동화 사이트. 그래서 그 동화 사이트를 혼자서 볼 때까지는 옆에서 조금 도와줬어요. 혼자서 즐기는 순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계속 듣고 하는 순간, 재미가 들리는 순간.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그것까지 끌고 가는 데는 조금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내가 컴퓨터를 올려서 이걸 눌러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까지 만들면, 그러면 게임이 거의 끝난 겁니다. 물론 이때 여러 가지 작전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억지로 막 밀어서도 안 되고요. 스스로 이걸 펴서 이걸 눌러놓고 그다음 딴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약간 동기부여 세팅도 좀 필요하긴 한데, 여하튼 그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면서 이 영어 사이트를 혼자서 눌러놓고
딴짓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듣는 순간 요걸 만들면 영어 듣기하고 읽기는 끝난 겁니다. 근데 물론 말하기는 다른 영역이라서 그 영역은 좀 따로 만들어야 돼요. 기본 세팅은 이해 영역을 만들 때는 듣기하고 읽기는 그 세팅이 가장 강력하다. 아이의 영어 공부는. 저도 40대 넘어서부터 이제 읽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됐는데 말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0 가까이 붙어 있는데 하여튼 이제 40대까지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이제 뭐 영어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반복량을 잘 세팅을 해서 이제 말을 그래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도 지금 뭐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세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타트업을 어떻게 하느냐?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새 가사를 만들어서 다시 만든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 크랩인데?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를 끊임없이 돌리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 그게 비즈니스다. 그게 물건을 만드는 것도 반복이고요. 물건을 파는 것도 반복이죠. 그래서 만드는 거를 반복하고 파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만드는 게 잘 될 것이고 파는 것이 언젠가 또 잘 될 것이다. 라는 가설 하에 이걸 끊임없이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잘은 만들지 못하고 아직도 잘은 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돌리다 보면 언젠간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 모든 게 다 뇌신경 연결인데 미래에 있는 성공을 돕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미래의 성공을 도와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의 성공을 돕지 않는 것은 IQ하고 기억력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회복 탄력성, 실패해서 회복하는 힘, 그립, 끝까지 하는 힘, 자아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낙관성, 내 미래는 밝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내 미래의 성공을 도와주는 믿음이에요. 근데 IQ하고 기억력은 요건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Q하고 기억력은 지금의 내 능력이에요. 지금의 뇌신경 연결인 상태인 거고요. 그 나머지 것은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입니다. 믿음의 뇌신경 연결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믿음이 있고요.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성공을 돕고 내 성장을 돕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 성장을 방해하고 성공을 방해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내가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조차도 뇌신경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좋은 믿음은 뭐고 나쁜 믿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좋은 믿음은 강화해야 되고 나쁜 믿음은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준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뭐냐? 그 믿음이 나의 반복을 돕고 있는가? 내가 반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요. 내가 반복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하면 된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뇌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노력을 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죠?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가 이겼죠.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거북이처럼. 그런데 그 우화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우화예요. 못된 우화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토끼가 낮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에 따른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북이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우화는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화는 폐기돼야 됩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결국 거북이는 닌자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 뇌신경 연결의 세계하고 맞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행복, 왼쪽으로 노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노력쟁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